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 그리고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 씨 두 사람에 대한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청조 씨는 사기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경찰은 전 씨의 모친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증거물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언론 인터뷰에도 직접 나섰는데요. 주장이 엇갈리면서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남현희, 전청조 두 사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쟁점,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연결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지용입니다. 예, 일단 전청조 씨 체포 소식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제 저녁에 체포가 됐습니다.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김포의 모친 집에서 이제 체포가 되고서는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다고 했는데 일단 현재 체포된 상태고 향후 경찰이 이 압수물을 분석을 할 거고요. 전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두 가지 경우거든요. 예.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저는 구속영장이 실제로 사전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최근에 한 보도도 있었죠. 그 밀항을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적어도 경찰이 확인을 해봤을 때 이대로 전청조 씨를 풀어놨을 때 정말로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이 영장실질 심사를 하는 판사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구속 수사 여부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쟁점별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쟁점, 전청조 씨의 성별과 성전환 수술 여부를 둘러싼 공방입니다. 일단 두 사람의 인터뷰 직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펜싱을 배우러 올 때 28살 여자라고 소개를 본인이 직접 했고요.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고 시한부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고요. 어느 날 이제 제 옆에 누워서 본인이 남자라는 거를 노출을 시킨 거죠. 근데 그 노출이 보여주는 노출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조금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한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고 싶었고 그 피호텔의 혼외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노출이 안 된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본인에게 그거를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현재 법적으로 여자이고요. 그리고 저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남자가 되기 위해 현재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호르몬 주사를 맞았고요. 저한테 줄곧 너가 가슴 때문에 남들이 여자라고 들키겠어 라는 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저 또한 큰 결심을 해서 수술을 하러 간 거였거든요. 남현희, 전청조 이 순서로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일단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현희 씨는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했다고 직접 고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전청조 씨는 성전환 수술하지 않았다. 두 사람 이야기가 완전히 지금 상반되거든요. 직접 취재를 해보셨을 텐데 일단 전청조는 여자인 게 맞죠? 여자가 맞죠. 예. 왜냐면 일단 맨 처음 만날 때도 본인이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남현 씨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앞서서 그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을 때도 그때도 경찰이 신원조회를 했는데 여성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번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금 전청조가 나는 여성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옆에 사람들이 이제 남현 씨 근처 사람들이 볼 때도 분명히 전청조는 여자인데 왜 언론 인터뷰에서 10월 23일 결혼 발표 인터뷰입니다. 네. 그때 왜 여자랑 결혼을 하나 하고선 궁금하다고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전청조가 남성이라고 현 상황에서 의심했던 거는 남현 씨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남현 씨는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믿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남현 씨가 좀 증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전청조를 여자로 알고 있었다는데 남현 씨가 과연 진짜 전혀 의심을 못한 걸까? 이런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대중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요.
그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떴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 통해서도 실제로 남녀 관계가 있었다. 이제 이런 말도 실제 남현희 씨가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혼란을 준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도 듣고 오겠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제가 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뭐 저는 인지도가 있으니까 저는 약국을 전혀 가지 못하게 했고요. 그 테스트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호원분들이 직접 사다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여러 개를 줬고 소변으로 제가 직접 한 2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상해. 전청조가 주는 게 자꾸 두 줄만 나와. 지금 생각해보니까 매번 껍데기를 벗겨서만 줘.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임신 같아. 임신 테스트기는 모두 경호원분들이 사서 전달을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임신 테스트기를 받아서 전달했었어요. 두 줄이 나왔었어요. 경호원분이랑 해서 다 같이 간 적 있었어요. 유산 증상이 보여서 병원에 내원을 했더니 아무래도 병원에서 한 말은 노산기도 있고 아무래도 유산이 된 것 같다. 이해가 저도 안 가는 부분. 그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남현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누구애든 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근데 이 말을 하죠. 전청조가 나 속였다. 전청조가 준 걸로 했더니 두 줄 나오더라. 근데 나중에 동생이 사다 준 거 했더니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 임신 아니었다. 이 얘기인 거고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가 임신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유산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내 아이는 아니다. 지금 이런 말로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병원 가서 알아보면 누가 거짓말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자꾸 쟁점이 되는 건 가장 자극적이기도 하고 대중들이 이번 사안을 굉장히 기괴하게 바라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남녀 관계가 아니죠. 여자와 여자의 관계인데 임신이 됐다. 남현희 씨는 이미 결혼과 출산 경험이 있는데 본인이 임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 자체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입장이 나온 상황에서 일치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임신 테스트에 두 줄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앞서서 두 줄이 나오는 이런 가짜 임신 테스트기가 있다는 보도도 있긴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전 씨가 준 걸로 하면은 두 줄이 계속 나왔다. 근데 전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은 그냥 경호원이 사다 준 걸 전달을 했는데 그러니까 임의로 그런 장난감을 사서 보낸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두 줄이 나왔다고 해서 병원까지 갔는데 두 줄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놓고 봤을 때 전청조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남현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누구에든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또 다른 양상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왜 얘기를 하냐. 이게 중요한데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향후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은 남현희 씨의 공범 여부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할 텐데 이 주장이 나중에 재판에서 받아들이고 대중에게 어느 정도 수용이 되려면은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의 한 명이 100% 거짓말로 드러난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전청도의 주장대로 병원에 갔으면 의료 기록자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병원에 갔던 게 사실로 들어가면 남현희 씨가 거짓말을 하는 걸 거고요. 병원 진료를 받는데 남현희 씨가 병원에 간 적이 없다 하면은 전청조 씨가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누구의 한 명이 거짓말이 폭로가 되면은 향후 이런 재판 과정에서 누구의 말을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들을 수 있을지 판단이 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또 상반되는 주장이 이거예요. 주민등록증 위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남현희 씨는 등록증 뒷자리 1로 시작하는 거랑 2로 시작하는 거랑 두 개 갖고 있었다. 이 얘기인 거고 전청조 씨는 아니다. 나 주민등록증 2로 시작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여기서도 좀 지금 의견이 갈리잖아요. 주장이. 그렇죠, 기자님? 사실 이 부분은 혹시라도 남현희 씨가 두 장을 갖고 있었다는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다면은 입증이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남현희 씨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건 대한민국 법상 주민등록증을 두 개 갖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1과 2, 남자인 동시에 여자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청조는 본인은 2로 된 거, 여성인 거 하나만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 만약에 실제로
전청조 씨가 두 가지 주민등록증을 갖고서는 어떤 사기에 활용을 했다면은 일종의 공문서 위조 혐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그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사용한 적이 있는지 혹은 다른 실제 남성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것은 아닌지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쟁점 짚어봤습니다. 전청조의 성별과 성전환 수술 여부, 여기 임신 테스트 그 이야기까지 모든 사람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좀 의아하게 했던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전청조의 재벌 3세 사칭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미리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역시 두 사람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현희 전청조 순으로 듣겠습니다. 그때 이제 본인이 파라다이스 혼외자라고 그 피호텔을 데리고 갔고요. 이제 제가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한 건 아닌데 먼저 이제 피호텔로 실업팀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어느 날 새벽에 그 피호텔 회장님이 처음 인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좀 깨워달라. 아들이 그 피호텔의 카지노를 담당하는데 아들이 없으면 이게 수습이 안 되니 지금 급하니 빨리 좀 깨워달라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휴대폰을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간으로 보면 2월 달이었잖아요. 네. 전청조가 재벌이 아니라는 걸 남현희 씨가 알게 된 그 시점에 대한 두 사람의 주장의 차이가 나는데 기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렇죠. 거의 8개월 정도 나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은 전청조의 주장이 맞다면은 남현희 씨는 그가 재벌 사칭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후에도 내가 재벌 3세다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 사기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남현희 씨가 이거를 방조해서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현희 씨가 실제로 10월 언론 인터뷰를 할 때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 재벌 3세인 줄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공범 의혹에 대해서는 비교적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진짜로 이런 재력가의 본인의 정당한 돈을 자신에게 썼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사기로 받은 취득한 돈을 나에게 썼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남현희 씨가 입증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게 있잖아요. 네. 재벌 아버지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다. 예. 이게 제가 알기로 8월이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 2월에 남현희 씨가 이걸 알고 있었는데 8월에 남현희 씨를 상대로 이런 식의 또 다른 위조를 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2월 달부터 남현희 씨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전청조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또 짚어봐야 될 쟁점은 이제 세 번째 건데 그게 뭐냐면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이 금전 사기 행각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기쳐서 취득한 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자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역시 두 사람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전청조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주고 차 사주고 딸한테도 용돈 주고 어머니한테도 용돈 드렸고 명품 카드값 내주고 나 모아놓은 돈 없다. 따로 모아놓은 돈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남현희 씨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한테 사업 제안을 했을 때 그 사업은 상위 0.01%의 고위층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펜싱 사업이기 때문에 집도 시그니엘에 와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근데 그리고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목표가 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 마지막은 저였던 것 같아요. 제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자꾸 팔게 했어요. 남현희 씨는 계속 속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기자님,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핵심적인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앞선 모든 쟁점들이 결국은 이걸로 귀결이 됩니다. 남현희 씨는 공범일까 아닐까. 사실 대중도 가장 궁금해할 지점인데 일단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정말로 전청조가 이게 사기로 해서 벌어들인 돈인지 벌었다고 할 수도 없죠. 사기로 편취한 돈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선물 공세를 했다는 걸 남현 씨가 몰랐다면은 이거는 그거를 이제 받았다 할지언정 공범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게 이제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이 재벌 사칭을 하고 있었고 이게 사기로 번 돈이라는 거를 알고도 받았다면은 방조범으로서 남현희 씨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중이 남현희 씨를 100% 피해자, 본인의 주장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속았다는 남현희 씨의 말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SNS를 통해서 이런 고가의 차량이라든지 주거지 같은 곳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걸 놓고 봤을 때 과연 남현희 씨가 정말 본인은 원치 않는데 본인의 주장대로 원치 않는데 계속 전청조가 억지로 선물을 줬고 이거를 포장을 뜯지 않고 SNS에 올리지 않으면 서운해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을 대중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지금 전청조는 나는 지금 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뒤로 모아놓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남현희 씨한테 돈을 많이 쓴 거는 사실이 맞는 거잖아요. 말씀하셨지만 외제차에 명품에 비싼 숙박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도 그렇고. 네. 그럼 이렇게 본다면 남현희 씨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게 있나요, 기자님?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인데 남현희 씨가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투자 사기 때문에 전청조에게 돈을 건네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피해들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남현희 씨는 금전적으로는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물론 가족이나 주변 나의 친지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지 남현희 씨가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피해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전청조, 남현희 씨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게 엇갈리고 있어서 저는 전청조 인터뷰를 보면서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전청조가 사실 처음부터 남현희 씨와 모든 거 같이 했다, 공모했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게 남현희 씨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이 될 텐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순간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남현희 씨한테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남현희 씨는 유명인입니다. 게다가 이제 펜싱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요. 본인이 기존에 하던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자신은 무관하다는 걸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남현희 씨가 이제 법적 분쟁을 통해서 이를 결백하다는 걸 밝히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이유인 거죠. 예. 이번 사건의 좀 쟁점을 좀 세 가지로 짚어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기자님이 이 사건도 계속 쭉 취재를 해오셨고 현재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 인터뷰도 다 직접 들어보셨을 텐데 기자님이 보시기에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기자님이 주목하고 계신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30초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건요. 남현희 씨가 어제 드디어 법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사기와 사기 미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 침입,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거든요. 네. 결국 남현희 씨가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나는 전청조에 대한 피해자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고소를 했죠? 네? 고소를 그래서 했죠. 고소를 31일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남현희 씨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향후 쟁점인데 그거는 나는 공범이 아니다. 나는 피해자다 이 부분인데 이거는 이미 전청조가 사기 행각을 벌인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남현희를 보고서는 투자를 했어요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발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떤 투자 권유가 있었는지 남현희 씨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는지 이거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고 남현희 씨는 자신이 여기서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지만 이번 사건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